제주에 내린 비는 대지 속으로 스며들고 일부는 바다로 흘러가 사라집니다. 물이 머물렀던 자리엔 사람들의 목마름과 아쉬움이 깊게 남았죠. 그러나 산지천은 달랐습니다. 한라산 복사면에서 숨을 틔운 물길이 굽이굽이 내려오며 섬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하류에선 땅속 깊은 숨결을 따라 용천수가 솟아오르고 그 물은 제주의 삶과 경제를 이끌어온 핏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섬의 시간을 따라 오늘도 숨쉬는 산지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 22첩의 대형 목판 위에 정교히 새긴 산과 길을 따라 내려오면 바다 건너 또렷이 떠오르는 섬 제주가 있습니다. 그 물길 끝에는 섬으로 드나드는 문인 건의포, 즉 지금의 산지포구가 선명히 보입니다. 지도 속 그 물길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산지천이 사람과 물자가 활발히 왕래했던 제주의 중심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산지천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약 13km에 이르는 이 여성은 단단한 화산 지형을 깎아 길을 내고 그 위에 제주만의 독특한 생태를 품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 길을 거슬러 발원지를 찾는다는 건 산지천의 탄생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숨겨진 첫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산지천이 들려줄 진짜 이야기를 함께할 오늘의 동반자는 바로 이분, 사진작가 양종훈 씨입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사람과 자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온 양종훈 사진작가. 제주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상명대학교의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의 양종훈 교수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이기도 하고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칠성통에서 바로 산지천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지천 물이 어디서 내려온 물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기억이 산지천 그 바닥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야, 하늘에서 내리고 땅 속에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산지천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공부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산지천 원류로 향하는 길은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라산 연구부의 안웅산 박사가 우리를 이끌어줄 텐데요. 지질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산지천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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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웅산 박사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밑에서는 물길이 있어서 여기가 하천이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경계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주변보다 훨씬 많이 침식되어 있고 물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류보다 더 신선한 노두에서 하천의 바닥과 주변의 암석들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포인트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면서 잘 보겠습니다. 예, 한번 올라가 네, 보시죠. 가보시죠. 산지천 발원지로 추정되는 해발 500m 부근 세미양 혹은 삼이악이라 불리는 오름의 서쪽에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상류일수록 침식 활동이 적은 탓에 아직 깊이 패이지 않은 땅은 주변 풍경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데요. 한참을 걷자 첫 번째 목표물이 나타납니다. 앞에 우리가 찾던 것 중에 또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조금만 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산지천의 속살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 흙과 암석이 쌓인 이곳은 물기를 품어온 제주 땅의 비밀을 풀 열쇠이기도 합니다. 안 박사님, 한참 올라왔는데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산지천의 상류, 중상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그냥 상류층까지 온 거네요. 예, 예. 하천의 가장 상류 방향으로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산지천하고 여기를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제주시 근방에서 산지천은 상당히 깊이 침식되어 있어서 누구나 산지천이 하천이 어디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데 상류로 올라오면 올수록 이제 하천은 점점 얕아지고 주변보다 좀 적게 상대적으로 침식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치고 이게 산지천이 상류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강산별곡을 촬영하면서 이 계곡을 많이 다니기도 했거든요. 산도 많이 다니고. 네. 근데 다른 곳하고 육지하고 이 하천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게 뭔가 특징이 있습니까? 제주도의 하천은 그냥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한 360여 개의 오름들이 있는데 이 오름 하나하나는 서로 시기를 달리하면서 화산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화산 분출하면은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죠. 네, 그렇죠. 흘러갈 때 용암과 용암 사이에는 이렇게 고랑이 생깁니다. 고랑. 그런 고랑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빗물이 따라서 계속 흘러가면서 하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용암으로 이루어진 하천은 당연히 이 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금방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는 또 완전히 다 드러나는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건천의 특징을 가지죠.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화끈한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힘들었죠. 제주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물이 항상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저기 고토양. 저게 뭘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저게 고토양이라면 토양 자체가 보시면 점토질로 되어 있어서 물이 잘 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을 통해서 땅속으로 흘러 들어간 빗물이 금방 스며들지만은 저기 있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토양을 통해서 따라 흘러서 점점 흘러가면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만들게 됩니다. 저런 물들이 어디서 나오냐? 산지천 저기 하루에 가면 산진물. 땅속으로 흘러가던 것이 바다와 만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빗물. 안 박사님은 그 용암, 그러니까 불이 먼저 길을 냈고 그 다음에 물이 그 불길을 따라서 흘러가고 산지천까지 간 겁니까?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고토양이라고. 고토양층은 보통 용암층 아래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이처럼 지표에 드러나는 일이 드뭅니다. 물이 오랜 세월 흐르며 침식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거죠. 교수님, 고토양을 제가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만져도 돼요? 만져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부벼보십시오. 약간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있습니다. 점성이 있네요. 또 고와요. 그래서 물이 잘 투과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하루 물 흘러가면 이 안에서 한 적게는 1cm, 많게는 한 7, 8cm 정도밖에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렇게 지하로 흘러든 물이 이 고토양층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아래로 계속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마운 하천의 그 은인이네요. 고토양층 위를 흐르는 빗물이라니 마치 자연이 만든 수도관 같네요. 산지천은 해발 한 720m 정도 고도에서 발원해서 한 13km를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산지천은
지금의 제주시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산지천이 그 규모를 보면 상당히 깊은 하천에 속합니다. 적어도 제주시를 관통하는 하천 중에서는 상당히 깊은 하천이고 상당히 깊게 암석층을 침식시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천에 저 하류에 가시면 산지물이라고 하는 큰 용천수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산지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하로 함양된 지하수들이 이 산지천이 침식시켜 놓은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용천수를 만드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하천들은 주변에 있는 물들을 쉽게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한참을 더 내려가 최상류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두 번째 지점에 닿았습니다. 붉은색 고토양층이 드러난 걸 보니 오랜 세월 침식이 깊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산지천이 하천 물이 만든 그렇죠. 예, 노두의 그런 화산암층의 내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예, 하천의 작용인 거죠. 침식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전리들이 쫙 발달되어 있는데 아마 하천이 아닌 곳에서는 잘 관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절벽은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침식을 만든 것이고 여기 드러나 있는 용암층에 드러나 있는 옆으로 이렇게 수평 형태의 판처럼 이렇게 판상 전리들은 용암이 흘러갈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용암이 흘러가면서 밑에 보시는 그 토양 위를 쭉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토양 위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용암이 이렇게 전단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용암층의 아래쪽에만 있습니다. 위에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곳도 아마 산지천의 하나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기 3m가 넘는 두꺼운 용암층이 누르고 있지만 고토양층 위로는 물이 졸졸 흐릅니다. 보통 물이라면 흙에 흡수되기 마련인데 점토질인 고토양층은 물을 흡수하기보다 이렇게 흘려보내 하천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한라산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대지를 적십니다. 뜨거운 용암이 남긴 땅 위로 차가운 비가 스며들어 물과 돌, 바람과 시간이 어우러진 풍경을 빚어내는데요. 그 조화로움 속에서 제주의 신비로움은 다시 피어납니다. 제주의 모든 물과 땅을 끌어안은 한라산. 서로 돕고 나누는 이 섬의 정신은 어쩌면 자연이 오래전부터 가르쳐준 건지도 모릅니다.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위에서 아래로 다시 흘러가는 물줄기. 그 시작점에선 백록샘의 가치를 들어봅니다. 그 특별함은 한라산 아고산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나오는 샘이라고 가장 높다 보니까 그 가치는 뭐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여기가 하산 지역이지 않습니까? 하산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나온다는 자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의 수자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자원을 연구에 대한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생태적인 가치 부분에서는 이제 이 물을 음용할 수 있는 이제 야생 동물들이 자랄 수 있고 그 주변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아고산 지역의 특징적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가치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예나 지금이나 자연스레 바다를 향하겠죠. 산지천 또한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생명을 길러온 젖줄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건천에도 초록은 뿌리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제주의 식물을 연구해온 송광필 박사는 이곳 산지천을 생물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보물 같은 장소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그 한라산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예. 지금 여기가 별빛놀이공원 바로 밑에 있는 하천인데요. 이 한라산에 있는 식생이 하천을 따라서 쭉 흘러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생태계를 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예, 예.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여기는 인위적인 색깔이 거의 없이 예. 자연적인 흐름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희들이 앉아 있는 위쪽은 비가 많이 와요. 예. 시내보다 훨씬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는 지역이라서 훨씬 나무도 잘 자라고 거기에 바위에도 이끼들이 많이 끼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바위의 이끼들은 물이 오기만을 학수고대 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 물이 없으면 이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데 여기 보이는 돌도 남쪽에 향한 면하고 북쪽에 향한 면이 다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 그늘진 자리에만 이끼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여기는 건천이다 보니까 마를 때, 건조할 때는 그 죽어 있는 것처럼 바삭바삭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비가 오면 싹 펴져서 살아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 돌에 보면 두 종류의 그러니까 이끼류하고 지류라고 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된 것들이 다 지류입니다. 그래서 햇빛 비치는 데는 그 지류가 만들어져서 이 틈에 물이 모입니다. 물이 모이면 이런데 식물들이 와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천은 특히 이 다른 데보다 훨씬 습기가 잘 유지되니까 이 생명력이 더 좋죠. 지금 산지천이나 제주도에 있는 하천은 거의 대부분 건천이기는 한데 이 하천 바닥에 직접적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위쪽에 숲이 형성이 되면 건천이지만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하천 자체가 지하수 등급으로는 1등급 지역인 이유가 계속 지하수를 함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숲이 이 하천 바닥에 햇빛이 안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높은 지역대까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물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 지하수로 함량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토록 기다린 비가 내리면 건천은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산지천 식물은 대략 314종. 하나같이 빗물을 반기며 그 생명력을 과시합니다. 산지천 하류, 도심에 닿으면 물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뜨거운 도시를 식히고 바람길을 열어 소리를 낮춥니다. 산에서 온 물이 바다로 가는 동안 도시는 그 곁에서 편안한 호흡을 되찾는 듯합니다. 1960년대 들어서 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게 되면 여기 공간이 생겨서 집도 짓고 해서 90년대까지 그게 유지하다가 지금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복원 자체는 이 도심의 중요한 하천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돼 있으면 지금처럼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 다 발산하는 돌덩이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도시에 더위를 갖다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복원된다는 거는 거기에 도심을 식혀주는 물이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이는 기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기수지역은 생태계 다양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냥 바닷물에 사는 동물도 움직이고 민물에 사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종 다양성이 되게 풍부합니다. 지금 이 자체가 숲은 없지만 지금 물이 흐름으로써 이 주변의 온도는 2, 3도를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생명이 자리 잡은 생태하천은 돌과 나무, 물이 서로 기대며 하나의 터전을 이룹니다. 물속의 작은 해초부터
물가의 큰 나무까지 모두가 이 물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웃인데요. 지금 평소에 물이 가뭄이나 이런 평소에는 물이 없지만 이 하천이 생긴 거는 물이 흐름이 그 하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큰 비가 왔을 때 이 하천이 물을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고요. 그 주변이 이렇게 숲이 우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공간도 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있는 생태계를 바다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주변에 공원이 우거지고 한다고 하면 이 하천이 만들어내는 음기가 이 도심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충분히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라산에 있는 상류에서 이곳 하류까지 오늘 산지천에 담긴 지질과 생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용암이 흘렀던 자리에서 태어나 건천을 넘고 땅속을 흘러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물길이 다음 세대에도 맑게 흐르도록 우리는 무엇을 덜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제주도 적어도 제주시를 가로지르는 2개 하천, 그중에 산지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만큼 생태 관광이라든지 생태 학습 그런 쪽을 좀 더 활용한다면은 그냥 막연히 보존하는 것보다는 그 가치를 알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제주도에 하고 있는 하천은 벽을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면이 거의 없다 보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사면이 가파르지 않으면 층층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암반으로 해서 딱 올려버리면 거기에는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생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지천까지 물이 내려오는 과정을 상류, 중류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할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말 물을 소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고 이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잘 보존해서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절로 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산지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대단하죠. 우선 산지천이 있으므로 이곳에 탐나국이 발상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길렀으면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 흘러온 산지천의 역사와 문화,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